안녕하세요. 3D 그래픽 제너럴리스트 CG 펜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디파이어 중 모디파이 그룹에 있는 모디파이어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난이도가 많이 높아 이 튜토리얼 시리즈의 취지에 맞는 내용인가 고민하였지만 모디파이어들을 다룰 때 소개를 안 해드리면 나중에 관련 내용을 다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처음 소개해 드릴 모디파이어는 데이터 트랜스퍼 모디파이어입니다. 데이터 트랜스퍼 모디파이어는 한 메시에서 다른 메시로 여러 유형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데이터 유형에는 버텍스 그룹, UV맵, 칼라 속성, 커스텀 노멀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 트랜스퍼 모디파이어의 패널을 보시면 메뉴에 있는 소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를 지정해주는 메뉴이고 옆에 있는 화살표 표시는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소스 지오메트리와 목적 지오메트리의 글로벌 위치를 중심으로 데이터 전달이 이루어지고 체크가 되어 있을 때는 로컬 포지션을 중심으로 데이터 전달이 이루어집니다. 디폴트로는 ON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메뉴의 나머지 부분들은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에서는 웨이트 페인트 값을 전달하는 것과 커스텀 노멀을 전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화면에서 큐브를 지우고 UV 스피어를 2개 만들어 주세요. 스피어 하나를 선택한 채 웨이트 페인트 모드로 변경하시고 스피어에 웨이트를 주세요. 웨이트 값을 주고 데이터 프로퍼티를 보시면 자동으로 웨이트 값을 준 버텍스들이 할당된 버텍스 그룹이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스피어를 선택하시고 데이터 트랜스퍼 모디파이어를 적용해 주세요. 소스에서 웨이트 값을 준 스피어를 선택해 주세요. 버텍스 데이터를 체크해 주시고 버텍스 그룹을 선택해 주세요. 제너레이트 데이터 레이어를 눌러주세요. 웨이트 페인트 모드로 변경하시면 아무런 변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소스 옆에 있는 화살표 표시를 해제하시면 버텍스 웨이트 값이 전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화살표를 체크하신 후 이번에는 다른 스피어도 같이 선택한 채 에딧 모드를 들어가 주세요. 오버레이 메뉴에서 버텍스 그룹 웨이트를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데이터 트랜스퍼 모디파이어 패널의 위쪽 메뉴에서 에딧 모드에서 모디파이어 적용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트랜스퍼 모디파이어가 적용된 스피어를 선택하고 다른 스피어로 가까이 가져가면 위치에 따라서 웨이트 페인트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웨이트 페인트 값을 전달하는 방식을 이용한 어렵지만 재미있는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렌더의 새로운 화면에서 스피어와 플레인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스피어는 플레인의 위쪽에 위치시켜 주세요. 플레인은 사이즈를 키워주신 다음에 컨트롤 A를 해서 사이즈를 어플라이 해주세요. 에딧 모드로 간 다음에 서브 디바이드를 해주세요. 넘버 오브 커츠는 50 정도로 해주세요. 이제 스피어를 선택하신 후 웨이트 페인트 모드로 들어가 아래쪽에 웨이트 값을 주세요. 플레인을 선택하신 후 데이터 트랜스퍼 모디파이어를 선택해 주세요. 소스는 스피어를 선택해 주세요. 버텍스 데이터를 체크해 주시고 버텍스 그룹을 선택하신 후 메뉴에서 프로젝티드 페이스 인터폴레이티드를 선택해 주세요. 제너레이트 데이터 레이어를 클릭해 주세요. 플레인의 웨이트 페인트 모드로 가면 스피어의 웨이트 값이 스피어의 페이스 방향으로 전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플레인을 선택하고 디스플레이스 모디파이어를 선택해 주세요. 패널에서 뉴 버튼을 누른 후 프로퍼티 에디터의 텍스처 메뉴에서 노이즈를 선택해 주세요. 디스플레이 모디파이어 패널의 그룹에서 그룹을 선택해 주세요. 디스플레이 모디파이어의 값은 원하시는 대로 변경해 주세요. 스피어를 선택한 후 타임라인 에디터의 화살표를 1프레임에 가져간 후 I 버튼을 눌러 로케이션을 선택해 주세요. 타임라인 에디터의 화살표를 250프레임으로 한 후 스피어를 화면과 같이 플레인의 반대편으로 옮겨 주신 후 I 버튼을 눌러 로케이션을 선택해 주세요. 플레이를 눌러보시면 전달되는 스피어의 웨이트 값의 위치 변경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모디파이어 효과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커스텀 노멀 데이터를 전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만들어 업로드하였으니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다운받아주세요. 예제 파일을 열어보시면 플레인이 2개가 있고 각각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이라는 네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스티네이션 플레인을 선택한 후 데이터 트랜스퍼 모디파이어를 선택해 주세요. 소스에는 소스 플레인을 선택해 주세요. 페이스 코너 데이터를 클릭해 주시고 커스텀 노멀을 선택해 주세요. 매핑은 니어리스트 코너 오브 니어리스트 페이스를 선택해 주세요.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데스티네이션 플레인을 선택하신 후 프로퍼티 에디터의 데이터 메뉴에서 노멀스를 찾아 오토 스무스를 원해주시고 앵글은 180도를 넣어주세요. 데이터 트랜스퍼 모디파이어 패널에서 소스 옆에 있는 화살표 체크를 해제해주세요. 노멀 정보만 전달이 되면서 플레인이 굴곡이 있는 것처럼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모디파이어는 메쉬 캐쉬 모디파이어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디파이어를 설명하다 보니 모디파이 그룹에 있는 모디파이어들도 설명해 드리고는 있으나 다루는 내용들이 아직 설명 안 드린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블렌더를 새로 시작하시면서 본 튜토리얼을 따라 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앞으로 한두 개 영상에서 다룰 모디파이 그룹 모디파이어 설명이 따라오기 힘드실 수도 있으나 따라하려고 하시다 보면 웬만한 블렌더 중고수 분들도 모르시는 내용들도 아시게 되는 거니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메쉬 캐쉬 모디파이어의 주요 용도는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메쉬 데이터의 애니메이션 정보를 다른 메쉬에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심플한 오브젝트가 간단하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데이터뿐만 아니라 아마추어가 적용된 복잡한 캐릭터의 애니메이션도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위하여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에서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을 열어보시면 치비 베이스 모델이 두 개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에디터에서 플레이를 눌러보시면 하나의 치비 베이스 모델은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하나는 애니메이션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치비 모델은 아마추어 모디파이어를 이용하여 애니메이션을 적용한 것이고 메쉬의 애니메이션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애니메이션 정보를 외부 파일로 익스포트를 한 후 메쉬 캐쉬 모디파이어를 이용하여 아마추어가 없는 치비 모델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메쉬 캐쉬 모디파이어를 보시면 포맷에 MDD와 PC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MDD 포맷으로 익스포트하기 위해 애드온을 하나 설치하겠습니다. 블렌더 메뉴의 에딧 메뉴에서 프리퍼런스를 선택하신 후 애드온 메뉴를 선택하신 후 검색창에 MDD를 타이핑하시면 관련 애드온을 하나 찾으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여 선택하시면 애드온이 설치가 됩니다. 이제 애니메이션 치비를 선택하신 후 파일, 엑스포트, 라이트웨이 포인트 캐쉬를 선택해 주세요. 저장 경로를 선택하신 후 네이밍을 한 후 저장을 해주세요. 지금 메쉬의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외부로 익스포트를 하였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이 적용 안 된 치비를 선택하신 후 메쉬 캐쉬 모디파이어를 선택해 주세요. 파일 패스에서 방금 전에 저장한 애니메이션 정보 파일을 찾아서 선택해 주세요. 이제 다시 타임라인 에디터에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똑같은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스 값을 조정해 보시면서 애니메이션의 변화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추어 없는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파일이 그만큼 가벼워지기 때문에 여러 캐릭터가 나오는 군중씬 등에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드릴 모디파이어는 메쉬 시퀀스 캐쉬 모디파이어입니다. 메쉬 시퀀스 캐시 모디파이어는 얼렘빅 및 USD 파일에서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우선 얼렘빅 파일 및 USD 파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렘빅 파일은 상호 교환 가능한 개방형의 컴퓨터 그래픽 파일 포맷입니다. 주요 용도는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오브젝트의 애니메이션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같은 오브젝트를 가지고 각각 다른 장면에서 같은 동작이 필요할 때나 때로는 다른 소프트웨어 이를테면 블렌더에서 마야로 애니메이션 정보를 옮길 때 등에도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장면에서 동일한 동작을 하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USD 파일은 유니버설 씬 디스크립션의 약자로 픽사에서 개발한 3D 컴퓨터 그래픽 데이터의 교환을 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협업, 비파괴 편집, 그래픽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보기 및 의견 활성화에 중점을 둡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는 장면이나 오브젝트들을 여러 소프트웨어에서 변환 없이 바로 임포트를 하고 엑스포트를 할 수 있는 좀 더 호환성이 높은 오픈형의 3D 그래픽 교환 포맷입니다. 영상 설명란에 관련 페이지 링크를 올려놨으니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시를 위하여 새로운 씬에서 큐브를 지우고 플레인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플레인에 에딧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서브 디바이드를 해주세요. 넘버 오브 컷츠는 50 정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플레인을 X축으로 회전하여 세워주세요. 플레인을 하나 더 복사해서 옆에 놓아주세요. 이름은 얼렘빅으로 하겠습니다. 오리지널 플레인의 에딧 모드에서 플레인의 양쪽을 버텍스를 선택한 다음에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버텍스 그룹을 만들어 할당해 주세요. 이제 플레인에 간단한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피직스 메뉴를 클릭하시고 클로스를 선택해 적용해 주세요. 스크롤 다운을 하여 쉐이프 메뉴에서 핀 그룹이 나오면 방금 전에 만든 버텍스 그룹을 선택해 주세요. 타임라인 에디터에서 플레이를 눌러보면 플레인이 양쪽이 벽에 걸려있는 천처럼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역동적인 애니메이션을 위하여 Shift A를 눌러 메뉴가 나오면 포스필드에서 윈드를 선택해 주세요. 윈드 오브젝트가 나오면 방향을 플레인 쪽으로 화면과 같이 향하게 해주세요.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스트렝스는 1000 정도로 해주세요. 이제 플레이를 눌러보면 플레인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얼렘빅 파일을 통해서 옆에 있는 플레인으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스 시뮬레이션이 적용된 플레인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익스포트 메뉴에서 얼렘빅을 선택해 주세요. 이름과 경로를 선택해서 저장해 주세요. 옆에 있는 플레인을 선택하신 후 메쉬 시퀀스 캐시 모디파이어를 선택해 주세요. 파일 패스에는 방금 전에 만든 얼렘빅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 오브젝트 패스에는 플랫 플레인을 선택해 주세요. 이제 플레이를 해보시면 같은 애니메이션 정보가 전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인을 이리저리 옮겨보고 회전을 해보아도 같은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블렌더 중고수분들도 많이 모르시는 난이도 높은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 겁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